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읽었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다. 마지막으로 마저 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나아지는 과정. 힘들 땐 무조건 내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확실히 전문가한테 듣는 이야기는 위안이 된다.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옆에서 누군가가 괜찮아하는 것보다 의사가 직접 괜찮아요 해주는 게 더 안심되듯이. 그런데 날 너무 착한 사람 혹은 답답한 사람처럼 보는 듯해서 마음이 후련하면서 불편해졌다. 영화 모임에서는 선생님 말처럼 내 스타일이 아니었고 별로였다는 평을 했다. 녹음한 걸 들어보니 구구절절 잘도 말했네. 어쨌든 겨우 세 번째 상담이고 많은 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나아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아직 집에 혼자 있을 때 한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며 내 보잘것없음을 자책하고 힘들어하지만 그 강도가 조금은 얕아진 느낌이다. 누군가가 좋은 나래로 글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연습이 필요할까? 늘 날씨가, 몸이, 마음이, 정신이 어두울 때만 글을 쓴다. 좋은 생각을 하면서 좋은 글을 쓰고 싶다. 묵직하고 어두운 과잉 범벅인 게 싫다. 어쨌든 좋은 생각을 해보기로. 내가 나를 감시해요. 내 자기검열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지난 메일을 뒤져보다가 10년 전쯤에 썼던 글을 발견했다. 사람이 너무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억압해 버린다고 하던데 내가 그랬었나 보다. 전혀 기억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유전성 아토피 피부였다. 당시에는 아토피가 지금처럼 보편적이지 않았기에 의사는 가볍게 치부했고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야 아토피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어린 아이들의 아토피가 다 그렇듯이 팔다리에 접히는 부분과 눈가는 늘 건조하고 빨개져 있었다. 친구들은 종종 피부가 왜 이래? 징그러워. 라고 말했고 심지어 내가 좋아하던 남자아이는 대놓고 할머니 같다고 말한 적도 있었다. 5학년 때였나? 남학생과 같이 호흡을 맞추며 춤을 춰야 하는 행사였다. 내 파트너가 나랑 하기 싫었는지 내 손을 잡지 않고 춤추는 신용만 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부터 수치심이 생겨났다. 나 자신이 이상하고 못나고 할머니 같고 감춰야 할 존재처럼 느껴졌다. 중학생 때는 이런 일도 있었다. 그 당시 친구들과 함께 했었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익명 게시판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내 욕을 한 페이지 가까이 써놨던 기억이 있다.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힘들지만 얼굴은 안 그래 보이는데 몸은 너무 뚱뚱하다. 좀 씻고 다녀라. 팔꿈치가 까매서 못 봐주겠다. 정도가 기억난다. 내 외모를 그렇게 평했다는 사실에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다. 그 사건은 내 기억 속에서 지워졌지만 무의식 속에 남아있었는지 나도 모르게 때타월로 팔꿈치를 매일매일 박박 미는 모습. 혹시 이나 코에 이물질이 있을까봐 거울에 수십 번도 넘게 들여다보는 늘 남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지 고민하는 내 모습이 있었다. 그렇게 검열하다 보니 이젠 내 목소리까지 녹음해서 듣는 지경에 이르렀다. 내 마음이 고통을 오르듯 내 마음이 고통을 오르듯 실감하는데도 누군가가 나를 비웃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두렵다. 지난주 영화 모임은 잘 하셨나요? 네, 잘했어요. 할 말이 많았나요? 아니요. 별로였다고 하니까 진행자분이 어떤 게 별로였냐고 물어봐서 지금 정리가 잘 안 된다고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다 보니 왜 별로였는지 자연스럽게 떠올라서 이야기했고요. 나중에 녹음한 걸 들어보니까 말 많이 했더라고요. 왜 녹음했어요? 저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할 때나 선생님이랑 이야기할 때
다 녹음하고 집에서 들어봐요. 평소에 긴장을 많이 하니까 말했던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요. 술 취한 게 아니잖아요. 굳이 녹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은 내원 기록 정리하려고 녹음하는 거고, 다른 경우에는 긴장해서 눈앞이 하얘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서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CCTV 찍듯이 검열하고 있네요. 끝나고 나서 내가 잘했나? 어떤 이야기를 했지? 이렇게요. 망각을 통해 자유로움을 얻을 수도 있을 텐데 피곤할 것 같아요. 안도감과 자책감이 동시에 드는 것 같아요. 말 잘했으면 안심하고 못했을 때는 자책하고요. 이미 벌어진 일을 그냥 넘겼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이것도 되게 로봇 같네요. 로봇 같다고요? 네. 로봇 같다는 말도 큰 의미를 두고 한 이야기는 아닌데 자신의 더 큰 의미를 부여했을 수도 있죠. 맞아요. 나를 꼬집는 말은 엄청 곱씹고 계속 말하고 왜 자기 검열을 하게 됐을까요? 눈치를 많이 보니까 그렇죠.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서 그렇죠. 내 인생은 내 것이잖아요. 내 몸도 내 것이고 그 책임은 내가 지는 거죠. 지금은 합리화나 중간 단계가 없고 극단적으로 가버려요. 자기 검열은 무조건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합리화를 하거나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본다든가 하는 여러 색의 스위치가 있으면 골라서 누를 수 있는데 지금은 스위치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게 그냥 켜졌다가 꺼졌다만 하는 거죠. 어쩌면 원인이 있을 텐데 그냥 나 지금 슬퍼, 눈물이 나, 화가 나 라며 원인보단 결과물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의 감정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극단성과 검열이 타고난 기질 탓도 있어요. 성격은 기질도 있지만 커가면서 만들어지는 부분도 크죠. 언니랑 동생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매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셋이서 연애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똑같이 극단적이니까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런 건가? 아니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극단적이기 때문에 자매 이야기를 할 때도 똑같거나 혹은 다르다. 이렇게만 평가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아, 제 관점이요? 네. 제가 그렇게 극단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극단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일단 일과 휴식의 공간적인 분리가 필요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았으면 집에 가서는 쉬어야 하는데 쉬면서 녹음한 걸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둘이 섞어버려요. 수치스러움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요. 알겠어요. 이번 주에는 별일 없었는데도 잠을 못 잤어요. 새벽 4시에 깨면 6시, 7시까지 못 자서 영화 보고 그랬어요. 답답할 정도로 잠이 안 왔어요. 낮에 많이 피곤했겠네요. 생각보다는 괜찮았어요. 원래 사람들이 갑자기 맑으면 얼굴이 엄청 빨개졌었거든요. 이번 주는 안 빨개졌어요. 몇 시간 정도 주무셨나요? 평균 4, 5시간? 5시간 자고 일어나서 10분, 20분 쪽에서 자는 시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집까지 걸어가면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논밭이 가득한 시골길인데 걸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요. 혼자 집에 있으면 우울해지기 시작하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제가 부러운 사람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아서 본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더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원래 입사하고 싶었던 회사의 편집 팀장님이에요. 그 회사로 이직을 준비하기로 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거든요. 예쁘고 옷도 잘 입고 팀원들도 정말 좋아 보였어요. 많은 것들이 부럽고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일하는 회사와 업무 만족도는 어떤가요? 업무 만족도는 높은데 조금 지겨워요. 부러움은 누구나 느낄 수 있겠죠? 이상향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부러워하는 것과 자신을 계속 비교하고 비하하는 건 다른 거죠.
지금은 동경하는 정도로 느껴지고 심해 보이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여야 심한 거예요? 행동으로 나와야겠죠. 하지만 나도 괜찮아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면 괜찮아요. 부러워하는 마음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죠. 네, 그리고 회사 팀장님을 존경하거든요. 그 마음이 건강하게 작용할 때, 아, 닮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어야지 하는데, 어떤 날에는, 아, 왜 나는 저런 생각을 못하지? 이런 생각을 들면서 너무 우울해요. 누구나 그런 시기를 지나치겠죠. 좌절하고 극복하며 노하우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같은 것이라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정서가 중요하겠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내 감정과 상황에 따라 우연한 사건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천차만별이에요. 감정 상태를 좋게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좋게보다는 과도하지 않게, 극단적이지 않게 바꾸는 게 중요하죠. 그게 안 돼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미 안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주는 그런 대로 잘 지냈으니까 저번 주는 안 좋았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영화 모임 페이스북에 인터뷰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인터뷰에 모임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렀기에 들어가 봤는데 다들 학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알고 보니 모임 대표가 좋은 대학교를 나왔는데 사업 초기라 주변 지인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나 봐요. 그래서 다들 학력이 좋았던 거죠.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갑자기 위축되고 모임에 나가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어딜 가면 제 학력도 이야기하지 않고 상대 학력도 듣지 않으려고 해요. 우월감과 열등감이 동시에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대화 상대가 편하고 말도 잘 통해서 제가 편한 게 이야기를 했던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서울대를 나왔다는 걸 알게 되면 내가 했던 이야기들이 다 무식하게 들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부터 들어요. 대학 나오셨잖아요. 만약 사정이 있어서 대학을 가지 못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내 말과 행동에 따라 그 사람이 당신은 대학을 나왔잖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이요. 그렇겠죠. 고등학교 때의 성적으로 대학교를 갔겠지만 그 후 내가 어떤 관심사를 갖는지에 따라 깊이와 넓이는 정말 다양해지죠. 고등학교 때의 성적이 나머지 인생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보다 상대가 우월하게 느껴진다면 같은 조건에서 다른 사람을 비교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뤄낸 사람을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지금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 사람의 노력은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아닌데요? 그렇죠. 내가 유리할 때는 그런 기준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불리할 때만 가져오잖아요. 물론 사회 분위기상 높은 대학이 유리한 면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지금 이직을 한다면 학력보다는 이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해야겠죠? 자동으로 드는 생각을 조금 꺾어보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 자신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학력에 콤플렉스여서 편입했거든요. 처음엔 진짜 좋았어요. 그런데 대학교는 외적인 요인이잖아요. 열망했던 것들을 채워도 우울함이 계속됐어요. 열망했던 것들을 채웠다는 게 실제로 내가 열망한 게 맞는지가 문제죠. 그걸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단지 KTX를 타는 게 목적이라고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 사회적인 선입견이나 인식에 사로잡힌 걸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문창과를 간 게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누군가의 말보다 자신이 좋고 기쁜 게 더 중요하죠.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보다는 내 욕구를 먼저 충족했으면 좋겠어요.
방금도 말했지만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내가 원하는 걸까? 남이 원하는 걸까? 하는 부분이요. 잘 안 된다고 하면서도 인식하는 부분이 조금 있잖아요. 문창과를 갔을 때 기뻤던 것과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하는 게 가장 솔직한 감정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확 느껴지는 감정이요. 내 즐거움이요. 즐거움보다 다른 감정이 앞선다면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가끔은 다른 이유로 싫어하는 것도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영어 모임이 곧 끝나요. 그 후 새 모임이 시작되는데 하고 싶은지 하기 싫은지를 잘 모르겠어요. 모임의 장단점을 쭉 써보고 하나씩 읽어보면 답이 나올지도 몰라요. 어쨌든 취미생활이잖아요. 취미생활이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죠. 하지만 안 하는 이유가 두려움에 굴복해서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피해의식이 심하잖아요. 이 모임에서도 사람들이 저를 싫어한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상황에서요? 모임 끝나고 술을 마시러 갔어요. 취하고 싶지 않아서 처음에는 안 취했는데 결국 취했거든요. 막판에 취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기는 한데 대표랑 진행자가 이제 나를 보내라는 식으로 눈빛 교환을 한 걸 봤어요. 희미한 그 기억이 창피했고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취한 걸 싫어한 건 아닐까요? 네? 친구가 취했을 때 걱정되는 마음에 너 빨리 들어가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그러네.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취한 게 싫은 건데 저도 그래요. 취한 게 싫은 거죠. 보통 꿈이 현실이 되기 전에는 이뤄지기만 하면 더 바랄 게 없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만약 꿈이 이루어졌을 때도 그때의 마음이 생각난다면 지금의 삶이 보너스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내가 무언가가 부러울 때 20살의 내가 지금의 나를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대학교 나와서 출판사단이네 하지 않을까요? 정말 기뻐할 것 같아요. 저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들어갔는지 물어보고 싶다라는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의 나는 내 삶의 과거를 마치 실패한 것처럼 바라보잖아요. 하지만 어릴 때의 기준으로는 지금의 내가 굉장히 성공한 인생일 수도 있어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35살의 내가 28살의 나를 보면 너무 안타까워할 것 같다는 생각이요. 지금도 만약 20살의 나를 돌아간다면 너무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잘 안 되니까. 다른 사람만 비교할 게 아니라 나를 가지고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피해의식은요? 천천히 계속 생각해야죠. 성격인 부분도 있으니까 오랜 시간 동안 불안감을 느끼고 살았잖아요. 새로운 경험이 과거의 경험을 덮어주기 시작하면 어쩌면 나를 바라볼 때나 사람을 대할 때 지금보다 훨씬 밝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는 오늘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모레부터는 속삭이는 버전으로 다시 들려드릴 거고요. 오늘 하루도 오늘 밤도 편안한 밤, 좋은 밤 되시길 바라고 내일 아침에도 좋은 하루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시고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바이바이.